자연이 빚어낸 생명의 땅. 이곳에 수십 종의 크고 작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존 방식에 따라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이어가는 소박한 야생의 일상. 종족을 이으려는 본능과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 어느 하나 사소하지 않은 생명의 분투. 계절마다 주인이 바뀌고 다채로운 풍경이 변주되는 곳.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땅. 이곳은 안심습지입니다. 안심습지에 겨울이 내립니다. 한 계절 울창했던 나무가 앙상하게 변하고 그 위에 새하얀 눈꽃이 내렸습니다. 겨울은 침묵과 휴식의 계절. 습지의 품에 안겨있던 생명들도 잠시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찬바람과 서리가 몇 차례 다녀가고 물안개 자욱한 안심습지가 그윽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습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합니다.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신비로운 풍경. 인적 드문 골짜기 어딘가에 있을 법하지만 안심습지는 대구 도심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시와 닿아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땅. 안심습지는 도심 속 자연 생태관이라 불립니다. 습지가 들려주는 왁자지껄한 생명의 이야기.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철새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갑니다. 안심습지엔 또 다른 계절이 움트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시작해 영천, 경산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금오강. 안심습지는 금오강 상류 지점인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오강은 대구의 중요한 생태축 역할을 하는데요. 강둑을 따라 약 16만 제곱미터에 걸쳐 펼쳐진 안심습지는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 주변에 생긴 배후 습지입니다. 사계절 모두 생명력으로 가득한 안심습지는 금오강이 비밀스럽게 품고 있는 생태 보물창고입니다. 물 한 개가 습지에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봄철 안개는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공기가 부딪혀 자주 발생되는데요. 특히 호수나 강 주변엔 기온과 수온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그럴싸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습지의 터줏대가 모리가 유유히 물 한 개를 가릅니다. 온기가 닿는 곳마다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안심습지의 봄. 봄볕이 흙과 공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언 땅을 떨치고 일어난 나무들이 포근한 봄 소식을 전합니다. 봄의 전령사 벚꽃도 기지개를 활짝 폈습니다. 사실 꽃을 기다리는 이들은 따로 있죠. 꿀벌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들의 청량한 노랫소리가 습지를 가득 채웁니다. 백록과 중에서 가장 큰 새, 외가리입니다. 단독 생활을 즐기는 이 녀석은 원래 대표적인 여름 철새였는데요. 지금은 사계절 볼 수 있는 텃새가 됐습니다. 둥지를 틀 수 있는 나무와 먹잇감이 풍부한 안심습지는 외가리들이 생활하기에 안성맞춤이죠. 귀여운 외모와 달리 물고기 사냥꾼, 물총새도 보입니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 둥지를 만듭니다.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는 두께와 포식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나무를 살피고 있는 중이네요. 맹금류 말똥가리는 높은 나무에서 먹이를 탐색합니다. 뱁새는 나무 격가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덩치는 작지만 습지를 뒤흔드는 소리꾼이죠. 우는 소리를 따서 비비새라고도 불립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도 슬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봄철 물가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개구리 밥이며 수초는 오리들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쇠물닭도 만찬을 즐기고 있네요. 먹이가 지천에 널린 오리와 달리 식도락을 즐기지 못하는 이 녀석. 하루살이입니다.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하기 때문이죠. 소금쟁이는 물 위의 스케이터입니다. 다리에 부드러운 방수성 잔털이 나 있기 때문에 물 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잠자리 유충입니다. 물속에서 알 상태로 긴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부화를 시작합니다. 녀석은 배끝에 있는 직장아가미로 호흡하며 생활하는데요. 잠자리 유충이 성충이 되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드렁허리, 종종 뱀장어로 오해를 받곤 하죠. 한때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컷으로 태어나 약 3년이 지나면 수컷으로 바뀌는 자웅동체 물고기입니다. 안심습지를 대표하는 수서곤충, 물자라입니다. 녀석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알을 낳고 기릅니다. 암컷은 수컷의 등 뒤에 수십 개의 알을 낳아 붙입니다. 알을 등에 지는 순간부터 아빠의 지극정성은 시작되죠. 부화할 때까지 약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알을 돌봅니다. 이렇게 물 위로 등을 수시로 올려 알이 햇볕을 충분히 받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이 건조해지지 않게 물속을 들락거리며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기도 하죠. 알이 깨어날 때까지 부성애를 쏟는 물자라. 사람 손톱만한 등이 한없이 넓게만 느껴집니다.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이곳에도 불청객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붉은 귀 거북도 보이네요. 습지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네 중앙동 동네 지역 서편에 장 얼마나 많았어요.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가 한창입니다. 토종식물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가시박은
덩글손으로 주변 식물을 순식간에 휘감아 버립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름엔 10m 이상까지 자랍니다. 뿌리까지 말끔하게 뽑아줘야 됩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쭉 타고 올라와서 빙글빙글 가만 돌아서 이파리를 다 감쌉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이파리가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 결국에는 이 나무가 이제 괴사하게 되죠. 이거 다 타고 올라오는데 한 열흘이면 다 타고 올라와요. 생명들이 푸른 나래를 펼치는 계절, 여름입니다. 수생식물들이 각자의 이파리를 빼곡하게 깔고 여름의 습지를 초록빛으로 물들입니다. 습지의 모든 생명들은 자신만의 생존 방식이 있는데요. 나방은 위장술의 달인이죠. 나무와 비슷하게 색을 맞춰 포식자의 눈을 피합니다. 초록빛이 완연한 계절, 쇠물닭이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습지 곳곳엔 둥지들도 보입니다. 온기를 가득 품은 새 생명들이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끼 쇠물닭들은 어미가 그랬듯 습지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름철새, 개개비입니다. 지금이 산란철이죠. 짝짓기에 성공한 개개비는 습지 갈대밭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가 귀여운 새끼들을 품고 있었군요. 며칠이 지나고 살이 제법 통통하게 오른 녀석들. 둥지가 좁을 지경입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새끼들은 좀처럼 둥지를 떠날 생각을 않습니다. 새끼들은 독립할 때까지 어미와 함께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자란 새끼들이 하나 둘 세상 구경에 나섭니다. 둥지를 떠나는 이소 시기가 온 것이죠. 한 마리만 오독하니 남아 애타게 어미를 부릅니다. 먹일 물어다 나르길 수차례. 엄마라는 존재는 어디서나 늘 바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녀석도 어미 품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새끼들은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품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죠. 습지 주변 논에서 할미새를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먹이를 찾고 있는데요. 주요 먹이는 작은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할미새는 주로 물기가 많은 습지 주변이나 논밭에서 생활합니다.
안심습지에는 다양한 철새와 텃새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망원경이 그렇게 탐조 해설가와 아이들이 안심습지를 찾았습니다. 퉁퉁이 같은 거 봤지? 그런 애벌레를 찌르레기도 좋아. 다양한 새들을 만나러 가는 길. 습지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생태 체험의 장이죠. 배설물 보면 색깔이 예, 빨간색, 자주색 막 그런 색. 뻐꾸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안 돼요. 잘 안 돼? 일로 와봐.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 윗입술, 아랫입술. 지금 개개개 비비비 개개개 비비비 하잖아요. 네. 얘 이름 뭔지 알죠? 대개비요. 개개비 아까 봤어요? 네. 예, 여기 갈대밭에 많아요. 이게 밥그릇 모양의 둥지 만들어가지고 예, 번식을 여름 철새예요. 예, 얘네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가 고향. 예, 그래서 이런 습지에 이런 습지 식물이 있는데 사는 새예요. 그래서 이런 데 와야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고양이 새들은 항상 이쪽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습지가 있으면 습지를 보호를 해야지만 여기 사는 이런 다양한 개개비나 여기 앞에 지나가는 흰뺨검둥오리나 새물닭이나 그런 새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있는 새. 쟤는 흰뺨검둥오리. 지금 지나가는 거는 찌르레기. 찌르백이요? 여기 찌르륵 하는 찌는. 비슷한 것도 다. 저 멀리 날아가는 건 뭐예요? 저기 멀리. 새가 이렇게 보면 시커멓게 보이는데 그 행동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 예,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 같은 걸로도 구분하지만 이제 새를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소리 듣고 하는 거. 지금 개개비 이 소리 들어도 눈 감아도 알 수 있잖아요. 소리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로도 알 수 있고. 근데 새를 좀 알아야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새, 까치, 비둘기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날 때는 어떻게 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있으면 새가 잘 안 보이잖아요.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근데 까마귀하고 까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까마귀는 날 때 직선으로 날아요. 근데 까치는 날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져요. 뒤에 있는 게 여기 부들이들은 약간 진한 녹색이죠. 습지의 여름은 왕성한 생명의 숨결들로 가득합니다. 긴 시간을 보내고 알에서 깨어난 송충이가 나뭇가지를 누빕니다. 매미는 타고난 목청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잠자리도 여름이 활동시키죠. 이 녀석은 바람에 날아갈까 나무줄기를 꼭 붙들고 있네요. 바람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에 나무며 풀들이 온몸을 휘청거립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안심습지에 비가 내립니다.
거센 빗줄기가 우렁찬 아우성을 만들어냅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 오리 커플도 신이 났습니다. 이 녀석은 묵은 때를 씻어내는 듯 하네요. 습지는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였다가 날이 가물면 머금었던 물을 조금씩 내어놓습니다. 식물들은 비가 멈출세라 바지런히 물을 끌어올립니다. 안심습지의 여름 빛깔이 더 짙어집니다. 여러 식물들이 절정의 모습을 뽐낼 때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습지의 대표 수생식물 생이가래. 작은 잎들이 옹기종기 자리를 잡고 앉아 거대한 연두빛 융단을 펼쳐냅니다. 활짝 펼쳐진 잎이 장관입니다. 진흙 깊숙이 뿌리를 내린 연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연꽃도 수줍게 얼굴을 내밉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면 꽃대를 올리고 꽃망울을 터뜨려 특유의 은은한 향을 풍깁니다. 연꽃은 꽃과 열매를 동시에 맺습니다. 한 송이의 개화 기간은 3일. 자신이 피고 질 때를 아는 연꽃은 자연의 순리대로 여름을 보냅니다. 쟁반 모양의 넓은 가시연잎들이 수면 위를 가득 덮었습니다. 가시연잎은 습지식물 중 가장 큰 잎을 자랑하죠. 생긴 건 울퉁불퉁 고약해도 꽤 귀한 몸입니다. 연중에서 희귀종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개화가 잘 되지 않아 100년 만에 피는 꽃으로 불리는 가시연꽃. 안심습지가 품고 있는 보물입니다. 안심습지는 수생식물들의 낙원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물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차서 물빛이 풀빛으로 물듭니다. 안심습지의 또 다른 수생식물 마름입니다. 마름은 잎모양이 마름모 같아서 붙여진 이름. 가늘고 긴 줄기가 수면까지 자라나서 구불구불 잎을 펼칩니다. 드넓게 펼쳐진 마름 위로 백로가 사뿐사뿐 먹잇감을 찾는군요.
수생식물들은 물속의 오염 성분들을 정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지는 여러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습지와 식물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대표 텃새 직박구리입니다. 나무 속 부드러운 부분만을 골라내는 녀석. 입에 한가득 물고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요? 직박구리는 나뭇가지와 줄기를 엮어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습니다. 알이 부화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걸리죠. 세상에 나왔음을 알리는 가냘픈 울음소리. 얼마가 지났을까요? 겨우 눈을 뜬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먹이를 구한 어미 직박구리. 경계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주위를 둘러보는군요. 출산에 육아까지 어미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은 기본이고 포식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렇게 새끼들의 배설물을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미는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밥그릇만한 둥지에서도 치열한 생존 본능과 지극한 모성애가 공존합니다. 안심습지의 터줏대감 두꺼비입니다. 주변 환경과 기후에 민감한 두꺼비는 환경지표 동물인데요. 두꺼비가 산다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꺼비는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곳, 친정집으로 돌아와 출산을 한다는군요. 장수의 상징, 자라도 습지를 누빕니다. 등에 단단한 방패막을 두르고 있어 온도에 강하고 며칠을 굶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체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위풍당당한 겉모습과는 달리 겁쟁이입니다. 짧은 목을 있는 대로 쭉 빼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죠. 위험한 상황이다 싶을 땐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심습지에는 포유류도 살고 있는데요. 습지의 최상위 포식자
삭입니다. 외모는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다 자란 삭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동물까지 사냥할 수 있는 맹수의 기질을 지니고 있죠. 너구리도 습지의 일원,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잡식성입니다. 안심습지엔 너구리와 삭, 고라니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포착된 너구리입니다.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죠. 추운 계절엔 굴을 파고 생활하다가 날이 풀리면 슬슬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구리는 식물의 뿌리와 열매부터 곤충, 개구리, 물고기 등을 잡아먹습니다. 이 녀석은 고라니입니다. 낮엔 갈대숲에서 쉬다가 밤이 되면 포식자의 눈을 피해 나뭇잎이나 풀을 뜯어먹습니다. 고라니의 천적인 삭도 관찰됐는데요. 포유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여름을 납니다. 안개가 습지를 감쌉니다. 계절의 변화는 안개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푸를 것 같은 이곳 안심습지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갈대가 무르익은 가을의 습지. 방앗개비가 만찬을 즐깁니다. 곤충의 제왕 사마귀입니다. 개구리, 도마뱀까지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사마귀는 먹이를 사냥하는데 탁월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단숨에 낚아챌 수 있는 날카로운 집게발과 발달된 더듬이, 그리고 뛰어난 시력인데요. 두 개의 겹눈과 더듬이 사이 세 개의 홀눈으로 사냥감의 거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한 쌍이 사랑을 나누는군요. 두 마리가 앞뒤로 달라붙어 있는 것은 교미 전 상대를 어루만지는 행위입니다. 소금쟁이는 물 위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수컷은 암컷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등에 올라타서 짝짓기를 합니다. 습지의 생명들은 살아남기 위해 번식하고 또 번식하기 위해 살아남습니다. 종족을 이으려는 위대한 본능은 대를 이어 계속될 테죠. 뜨거웠던 여름이 한풀 꺾인 안심습지. 오리들이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계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안심습지엔 오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먹이가 풍부해지고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갈대밭이 우거지기 때문입니다.
안심습지의 깜찍한 수다쟁이 참새입니다. 녀석들은 특히 가을철에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오리들의 군무가 가을의 안심습지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이유는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무리 중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군무는 사실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날갯짓이죠. 안심습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인데요. 오늘은 이 수달 2마리가 안심습지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지난 2008년 안심습지에 수달이 나타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거 전국의 하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수달. 하지만 수질 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수달은 귀여운 외모와 달리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주로 큰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의 개체수를 늘게 하고 하천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에 사람 피해야 되겠다. 안심습지가 수달 방사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물고기 등의 먹이가 풍부하고 녀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갈대밭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달이 산다는 것은 하천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생명이 깃들수록 안심습지의 생태계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계절의 끝자락, 겨울입니다. 철새들의 낙원, 안심습지. 겨울 진객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듭니다. 기러기는 추위를 피해 고향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이들은 무리지어 날 때
끊임없이 울어대는데요. 이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안심습지의 겨울,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풀과 나무들이 남아있는 영양분을 모두 뿌리로 내리고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깡마른 수초들 사이로 살이 퉁퉁하게 오른 오리들이 보입니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고 몸을 불리죠. 안심습지엔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알라고리, 홍머리오리, 가창오리 등 다양한 종류의 오리들이 어우러져 긴 겨울을 보내는데요. 이곳은 수심이 얕고 물의 흐름도 세지 않아 겨울에도 먹이를 구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오리와 함께 있으니 기러기가 거인처럼 느껴지네요. 비오리 한 쌍입니다. 금술좋기로 소문난 비오리. 백로가 왠지 쓸쓸해 보이는군요. 비오리는 무리를 짓지 않고 부부가 함께 다니며 작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비오리는 대표적인 잠수성 오리인데요. 평균 잠수 시간은 40에서 50초 정도. 안타깝게도 부부 모두 허탕을 친 모양입니다.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후투티. 머리 모양이 인디언 추장의 장식과 닮았다고 해서 인디언 추장새라고도 불리죠. 원래는 여름철 새지만 일부는 텃새화되어 겨울철 금호강 주변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녀석은 수시로 땅에 내려와 흙과 건초 사이를 파헤치면서 곤충의 애벌레나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딱따구리도 단백질이 풍부한 애벌레를 잡아먹으며 월동 준비를 합니다. 곤충들이 긴 겨울잠에 들어가도 딱따구리는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유의 딱딱한 부리로 곤충들이 나무 속에 숨겨둔 알을 찾아 먹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백조로 잘 알려진 큰고니도 안심습지를 찾아왔습니다. 큰고니가 날아드는 모습은 마치 비행기 착륙 모습과 같습니다. 날개와 물갈퀴를 활짝 펼치고 물위를 활주로 삼아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이 녀석도 착지를 준비 중인데요. 스키 점프를 하듯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멋지게 착지에 성공합니다.
가늘고 긴 목을 꼿꼿이 세우고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우아함 때문에 겨울의 발레리나라는 애칭을 가진 큰 고니. 큰 고니는 북쪽 툰드라 지역에서 늦은 봄에 짝을 만나 새끼를 낳고 주로 11월에 우리나라로 찾아와 이듬해 3월까지 머뭅니다. 길고도 고단했을 여정. 일단 줄임배부터 채웁니다. 큰 고니의 먹이는 수초. 때로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듯 엉덩이를 있는 대로 치켜듭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부드러운 수초를 찾는 것입니다. 맛있는 먹이를 구하려면 이 정도 수고쯤은 감수해야 합니다.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나면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물살을 가릅니다. 우아함의 상징, 깃털 정리도 잊지 않는군요. 큰 고니는 안심습지에서 목청 좋기로 소문난 새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세레나데. 서로 마주보고 번갈아가며 우는 것은 결혼하자는 구애 행위입니다. 이 둘은 마음이 맞는 모양입니다. 상대가 반응이 없다 싶으면 있는 힘껏 날개를 펼치며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랑이 싹트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한 녀석이 끈질기게 구애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임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이내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큰 고니는 끈끈한 부부관계를 맺고 평생을 오순도순 살아갑니다. 생명들이 긴 휴식에 들어가는 계절. 안심습지는 잊지 않고 찾아온 철새들로 북적댑니다. 큰 고니가 비상을 준비합니다. 한번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물을 박차는 힘찬 도약과 함께 쉴 새 없이 날개를 움직여야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비행, 길고 고단한 여정을 감수하고 매년 이들이 안심습지로 돌아오는 이유. 습지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키워낸 안심습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색색의 풍경과 야생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 습지는 계절을 반복하며 스스로 비우고 채웁니다.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질서정연한 순환 속에서 습지의 혜택을 모두 평화롭게 공유합니다. 생명의 땅, 공존의 지혜가 살아있는 곳, 안심습지. 오늘도 이곳에선 위대한 생명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